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8년이면) 강산이 무려 5번 가까이 변할 그런 엄청난 시간이죠. 그런데요, 그 남동생은요, 그 세월을 눈물 속에서 누나를 생각하며 보냈다고 합니다. 이상은 기자. 네, 48년 전에 누나를 잃어버린 한 남성이 있습니다. 네. 이 남성은 현재는 51살인데요. 아하. 그런데 이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 어머니, 누나, 이 남성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네. 충청도에 살고 있었는데 네. 아버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먼저 상경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이 남성이 함께 서울로 찾아간 거죠. 네. 그런데 이 당시에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네.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기 위해서 네. 이 아들만 데리고 간 겁니다. 네, 누나는 어떻게 했어요? 누나는 친척집에 맡겨놓고 간 건데 네네. 이제 어린 나이니까 누나가 떼를 쓴 거죠. 나도 엄마랑 같이 가고 싶다. 그렇죠. 네, 이렇게 떼를 쓴 건데 어머니가 그냥 떼어놓고 가자 이제 몰래 친척집에서 나와서 네. 어머니를 찾아서 헤맨 겁니다. 그 누나를 친척집에 맡겨놓을 때 그랬대요. 엄마가 과자 많이 사올게 그랬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친척집에 맡겨놓고 아들만 없고 이제 병원에 가셨다고 하는데,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누나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찾겠다고 떠난 건데 네. 당연히 서울도 처음이고 그러니까요. 길을 잃어버렸겠죠. 아이고. 그래서 당시 친척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네. 이 누나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방네를 다 뒤졌는데 네. 결국은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유. 신문과 방송에 이렇게 그 아이를 찾는다 이런 것까지 네. 냈지만 결국은 아이고.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당시 이 엄마가 얼마나 자신을 자책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만 하면 이제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디 가서 이제 뭐 맞지는 않았을까. 네. 도대체 어디서 걔가 살고 있을까 하면 또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 되고요. 네. 또 반대로 또 이러다가 갑자기 무슨 나쁜 일이 생겼으면 어떡할까 또 걱정이 되고요. 네. 이러면 이런 대로 걱정이 되고 저러면 저런 대로 걱정이 네. 되기 때문에 결국 부모님의 이런 마음이 끝까지 딸을 갖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머니가요, 그 집 앞에서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기다리셨대요. 그런데 딸이 오질 않았죠. 그 아버지는요,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 전국을 찾아서 헤맸는데 결국 아버지도 이 딸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오셨는데 이 아버지 그랬대요. 우리 딸은 똑똑한 딸이니까 금방 찾아올 거야. 이렇게 굳게 믿고 농사를 지으시면서 그 고향을 안 떠나셨대요. 48년 동안 고향을 찾아올 거란 믿음으로 그 고향을 지키셨답니다. 자, 이런 딱한 사연을 듣고 우리의 경찰분들이 나섰는데요. 경찰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12년도에 접수를 하셨었는데 부모님들이 네. 어렸을 때 잃어버렸을 때부터 계속 전국적으로 막 찾고 다니셨어요. 방송도 내보내고 신문사 같은 데도 다 알리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따님께서 부모로부터 이탈됐을 때 충격이 커서 이름이랑 집이랑 이런 걸 다 잊어버리셨어요. 나이가 어리셨을 때에서 그 부모님 잃고 나서 어떤 가정집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생활하고 또 다른 가정집 가서 생활하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거의 약간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이분이 내 자식이 맞나, 이분이 내 부모님이 맞나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천천히 그때 기억 되살리면서 얘기를 하고 이제 기억이 하나둘씩 살아나면서 이제 그때서야 막 이제 엄청 우시고 막 그분의 존재조차 몰랐던 조카들도 막 울고 그러셨던 게 너무 감동적이고 기억에 평생 남을 것 같아요. 최명기 원장님, 가족을 잃은 충격이 얼마나 클지 저희가 감히 상상을 못하겠지만 막 자기의 이름 같은 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쭉 이제 여러 곳을 이동을 하면서 네. 그 이제 이름을 갖다 계속 다르게 불리어지게 되고요. 아. 그러면서 주위에서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듣다가 보면 자기도
어느 게 진짜 기억이고 어느 게 네. 가짜 기억인지가 완전히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완전히 나는 누구인가가 혼동이 오다가 보니까 네. 자신의 이름을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자신의 생일을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경찰 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딱 하자마자 보세요. 처음에 영상 보시면 적어놓으면 네, 말씀하세요. 네, 적어놓으면 안 잊어먹게 되는데 네. 적어놓으면 안 잊어먹게 되는데 네. 처음 그게 올바로 되지 않게 되면 그 네. 다음부터 계속 기억이 오염되게 되는 네. 거예요. 보세요. 지금 저게 하나씩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 나가는 과정입니다. 저렇게 부모님과 만나서 저 가운데 하얀 옷 입으신 분이 48년 전에 엄마가 과자 사올게 하면서 친척집에 맡겨졌던 그 딸이에요. 보세요.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맞춰갑니다. 48년 전 잃어버린 그 소중한 따님을 저렇게 부모님들이 만나셨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남동생분은요, 저 누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동생분의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고요. 누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고, 이 집안 분위기를 보고 집에 무슨 일이 있구나 이걸 알았었죠. 진짜로 많이 우울하셨죠. 그리고, 좀 자주 다투시는 모습도 봤고요. 한마디로 진짜 분위기 안 좋았습니다. 약 3년 정도를 찾아 헤매셨습니다. 전국을. 누나가 그때 6살이고 똑똑했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올 거라고 믿고 다시 시골로 가신 거죠. 그 고향 살던 집에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요. 예, 맞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저 이제 동생분의 인터뷰 내용 중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주 다투셨다는 말씀 보니까 그럼요. 이제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사람아,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을 지금 잃어버려서 아마 그 얘기를 많이 하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분은 속상하니까 그죠. 아내분한테 애를 그렇게 놔두고 오면 어떡하냐는 그러니까요. 거고, 또 아내분은 당신 서울에 왔으니까 당신 만나러 온 거고, 네. 이제 서로 얘기. 하여튼 두 분 다 마음가짐이 오직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제 아마 6살 정도면은 상당히 똑똑하고 6살 정도면은 네. 기억을 해가지고 올 거라고 굳게 믿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네. 그렇게 최민경 의원님 설명하신 것처럼 기억을 잃을 수도 있네요. 네. 일단 오염되는 거죠. 네. 손 변호사님, 48년, 말이 48년이지, 이 부모님은 아마 가슴에서 저 따님을 지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 수십 년 동안 죄책감, 네. 그리움, 미안함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밥 먹을 때도 울컥울컥 생각이 그러니까요. 났을 거고 잠들 때도 우리 딸 잘 자라고 있나 무슨 안 좋은 일은 그러니까요. 없나 정말 그 48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은 네. 저 부부가 그래도 정말 마지막이라도 네. 따님을 찾아서 너무 천만 다행인데요. 네. 요즘에 길거리 가다 보면 실종아동 이렇게 그림 포스터 이런 거 볼 때마다 저도 가슴이 철렁철렁 네. 내려왔는데 그런 분들 우리 유심히 봐서 네. 많은 분들이 가족을 찾았으면 좋겠고 이걸 찾아준 경찰한테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 남동생분은 아마 48년 전 엄청 어렸기 때문에 3살쯤 됐기 때문에 누나의 기억은 많이 없답니다. 그런데도 이제 누나를 48년 만에 혈육을 찾았잖아요. 기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감정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10년 이상을 포기하고 살았었죠. 희망을 버렸었죠, 완전히. 제 형이 올 부정 무렵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누나한테는 오빠죠. 4살 위인 오빠죠. 10살이고 그래가지고 누나를 잘 알고 있었죠. 많이 그리워했죠. 진짜로 숨을 거둘 때까지 내 동생 가 보고 싶다고 그러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도 누나가 찾아왔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석에도 가족들 다 모일 거고요. 정말 이분들한테는 올 추석 커다란 선물을 아마 가지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당시 이 여성분의 4살 윈 오빠 올해 이 설날에 돌아가셨답니다. 그 무렵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김복준 의원님 예. 여동생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가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좋은 남매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 보고 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우리 근데 이 경찰이 우리 마포경찰서에서 이렇게 좋은 일 했는데요. 참 경찰보다 참 많은 일을 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네. DNA 검사만 해가지고 네. 이제 완벽하게 맞춰주면 아하. 이제 그 끝나는 거고 네. 사실은 경찰은 이 맛에 하는 겁니다. 네. 뭐 욕을 하건 말건 욕을 네. 먹건 말건 어떤 이런 일을 하나씩 했을 때 네. 느끼는 성취감 네. 이것 때문에 경찰 하는 겁니다. 네. 참고로 이 사연이 지금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경찰 칭찬 코너라는 게 인터넷상에 있는데요. 저렇게 사연이 올라왔답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에게 다시 행복을 찾아준 마포경찰서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칭찬도 잊지 않고 해 주셨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아마 이 맛에 전국에 계신 경찰분들 이 시간에도 열심히 뛰고 계실 텐데요. 경찰분들에게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대신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도 목이 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